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적든 많든, 자녀의 소득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본인만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 원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되는데도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 안 하셨다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오늘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소득 인정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시겠죠?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란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 늘어난 46%로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2021년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 인정액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89만 4천 원, 2인 가구는 149만 9천 원, 3인 가구는 192만 9천 원, 4인 가구는 235만 5천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금융재산은 6.26%, 일반 재산은 4.17%로 환산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1,000만 원 곱하기 6.26%를 하면 62만 6천 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이에 반해 같은 금액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가액 1,000만 원이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주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50%를 감면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서 4.17%를 곱한 만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2002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2만 7천 원,
4인 가구는 50만 6천 원이 기준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는 32만 7천 원이지만 실제 월세 비용이 30만 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월세 40만 원 집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산은 3급지이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로 31만 원으로 주거급여 31만 원을 지원받고 이 경우 월세 9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전세 9천만 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9천만 원에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 원인데 2급지 3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가 33만 8천 원이니까 30만 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데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하는데요. 도배장판 및 창호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개량, 주방 개량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범위 지원 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원되고 각 수선 주기 내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어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주택 수리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제도가 분리 지급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산다고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33만 8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았는데요.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만 7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 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만 3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용한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방문 전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아무나 신청한다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놓치기 쉬운 자동차 요건도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